나는 매일 엄마와 밥을 먹는다. 정성기 지음 헤이북스. 한 사람을 위한 요리. 징글맘은 맛에 무척이나 예민한 미식가다. 생선회를 드실 때는 꼭 간장에 고추냉이를 넣고 드시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둬야 한다. 또 간장게장에 달짝지근한 크림 스프는 천생연분이고 달걀찜과도 맛이 어울린다며 꼭 챙겨 드신다. 그런데 이렇게 미식가에 식탐도 당당하게 표출하는 징글맘이지만 입에 안 맞거나 싫어하는 음식은 거의 입에 대지도 않는 까다로운 성격을 갖고 계시다. 잘 드시던 크림 스프도 조금만 묽거나 굳어 엉키면 숟가락을 탁 하고 내려놓는다. 또 육류에 비해 채소를 싫어하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콩나물과 두부는 절대로 드시지 않으려고 한다. 흥미로운 것은 어머니와 아버지는 식성이 전혀 반대임에도 두 분이 공통으로 싫어하는 식품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콩나물과 두부다. 여기에는 사연이 좀 있다. 아버지가 위관 장교로 복무하시던 시절인 1950년대 한국 전쟁 중에 군대에서 군인 가정에 배급해주던 부식이 주로 두부와 콩나물이었다고 한다. 전시에 다른 먹거리를 구하기도 어려우니 매일 지겹도록 두부 또는 콩나물만 먹어야 했던 것이다. 오죽하면 아버지는 콩나물 장수 꼴도 보기 싫다고 할 정도로 콩나물에 질려하셨다. 우수한 식물성 단백질 식품이고 세계적으로도 헬스푸드로 손꼽히는 콩나물과 두부이건만 징글맘 역시 아직도 이들 식품을 싫어하신다. 징글맘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스머프할배 입장에서는 노인 건강에 꼭 챙겨야 할 식품인 두부를 포기할 수가 없었다. 특히 두부는 부드러운 영양 만점의 요리재료이면서도 징글맘에게 피부병 치료와 건강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식품이다. 단백질 섭취를 해야 하는데 쇠고기와 같은 육류는 질겨서 씹기 힘들고 단백질 섭취를 계속 안 하면 피부병이 더 악화되니 두부를 이용하여 단백질을 공급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덕분에 한동안 두부를 어떻게 요리하며 맛있게 드실까는 매우 풀기 어려운 미션이 되어 머리를 아프게 했고 새로운 맛으로 징글맘의 입에 딱 맞게 요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계속 시도했다. 에미는 두부를 절대로 안 먹어. 문디 자식, 에미에게 두부를 주고 있어. 내가 싫은 것은 절대 안 먹어. 니나 처먹어. 징글맘은 번번이 두부의 질감을 알아채자마자 바로 뱉어버리기 일쑤였다. 두부 요리를 사기 올리면 숟가락을 던지는 건 약과고 두부가 담긴 접시를 밀어버리니 식탁 밑으로 음식이 다 떨어진 것도 부지기수다. 콩나물은 아예 집어던지는데 지금은 어차피 씹기 힘드니까 나도 콩나물 무침이나 콩나물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두부는 어떻게든 드시게 하고 싶었다. 두부 요리를 드시도록 하려면 반드시 징글맘과 소통이 필요하다. 먼저 징글맘의 입맛과 취향에 대해 좀 더 연구를 해야 했다. 가만히 지켜보니 일반적인 두부는 안 드시는데 두부를 특별하게 조리하면 드시는 것을 발견했다. 식재료보다는 양념 맛으로 먹는 마파두부나 두부를 들기름에 두르고 양념간장을 해서 고소하고 달짝지근하게 만들면 조금 드시고 또 두부 위에 달걀을 얹고 갈은 쇠고기를 볶아서 위에 고명처럼 얹으면 드셨다. 즉 전이나 조림, 찌개 등의 전형적인 요리법에서 좀 벗어난 경우에만 관심을 끌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그동안 시도한 두부찌개와 두부조림에서 시작하여 마파두부와 새로 응용한 두부 요리까지 10가지가 넘는데 그 하나하나가 모두 나의 온 정성이 들어간 요리다. 그 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두부 요리는 얼큰한 사천식 마파두부였다. 마파두부는 요리법이 쉬워 보이지만 제대로 만들려면 과정이 무척이나 섬세하고
식재료 선정도 까다로운 편에 속한다. 중국 요리를 배우는 단계에서도 중급 수준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 중에서도 사천식으로 만들었다. 그냥 시판되는 마파두부 소스로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제대로 만들기 위해 모든 사천 요리의 핵심 양념인 두반장으로 소스를 만들었다. 두반장은 불그스름한 갈색으로 홍고추, 소금, 발효시킨 잠두로 만든 걸쭉하고 풍미가 강한 장이다. 녹말 대신 쌀을 미음처럼 끓인 후 체에 걸러서 사용하기로 하고 갈은 돼지고기와 가로 세로 1.5cm 정도로 깍둑 썬 두부를 준비한다. 마늘, 생강 다진 것과 양파, 대파, 홍고추를 잘게 썰어서 양념을 준비한다. 먼저 물을 붓고 끓이기 시작한다. 여기에 다진 돼지고기를 넣고 고춧가루 2스푼과 고추씨 기름, 그리고 청주 2잔을 붓는다. 후춧가루도 살짝 뿌린 후 5분 정도 센 불로 끓인다. 바로 두부를 넣고 나무주걱으로 좌삼삼, 우삼삼 하며 재료가 부서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저으며 볶아낸다. 체에 걸러놓은 미음을 넣으면 드디어 황홀한 맛의 마파두부가 완성되는데 이렇게 이국적인 맛의 마파두부는 징글맘의 입맛을 사로잡아 종종 해드렸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개발한 것이 갈은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버터와 스테이크 소스를 넣고 애호박과 버섯 등을 섞어 볶아 만든 두부볶음이다. 이렇게 육류와 함께 버터와 서양식 소스가 들어가면 두부가 들어간 것도 잊은 듯 징글맘은 맛있다, 맛있어 하고 드시는데 정말 내 엄마지만 미운 4살보다도 더 편식쟁이다. 이외에도 일본 소스나 참깨 흑임자 드레싱을 첨가하고 햄을 약간만 넣고 두부를 으깨어 달달한 맛으로 샐러드를 만들어드리면 두부라는 것도 잊을 정도로 잘 드셨다. 일본식 두부튀김이나 차게 먹는 요리도 잘 드시는데 무엇이 되었든 그 시작은 징글맘이 드실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두부를 싫어하시는 게 맞나 싶을 만큼 잘 드시는 걸 보면 요리 과정이나 결과도 징글맘의 눈높이와 입맛에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므로 내가 요리를 할 때 기획과 구상은 영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린 아이 제목을 차용해 누구를 위하여 요리를 하는가에서 먼저 동기부여를 하고 무엇을 어떻게 만드는가의 기획 과정을 거쳐 식재료의 조합까지 고민하는 사이에 새로운 요리가 탄생한다. 바로 그 고민하고 연구하는 과정이야말로 요리를 즐길 대상과의 소통 과정인 것이다. 대상의 입맛과 기호, 그리고 마음까지 헤아려야만 요리의 소재부터 조리법, 맛까지 그 과정을 통해 탄생된 맞춤형 요리를 먹는 상대도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리라. 물론 완성된 요리를 맛보는 사람 역시 마음을 열고 즐긴다면 바로 이 맛이야 정도의 반응은 돌려줄 수 있을 것이다. 그 역시 출발점은 요리를 해준 사람에 대한 배려와 소통에서 시작되는 것일 터이다. 이러니 먹는 사람도 요령이 있어야 더 잘 얻어먹는다 싶기도 하지만 좀 더 생각해보면 혀에 닿는 미각으로만 음식을 즐기지 말고 해준 사람의 마음까지 함께 즐기면 더 맛있는 식탁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따라서 요리하는 사람이나 그 요리를 먹는 사람도 서로 소통이 되어야 더 맛있게 만들려고 하고 또 그 요리를 고마워하며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정말 모든 세상사는 교감이 있어야 한다. 서투른 요리사도 문제지만 믿고 맛있게 먹으려는 자세가 안 된 손님도 요리의 진정한 완성을 방해하는 것이다. 어쩌면 진정한 요리는 만드는 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맛있게 먹는 사람의 혀에서 완성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